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51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자, 지난주도 저희가 부득이하게 녹음을 하지 못했는데 2주 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퐁당퐁당 이렇게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는 사실 이제 그 녹음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CBS 노컷뉴스의 체육부장이죠. 체육부장께서 모친상을 당하는 바람에 거기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제주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갔던 그런 관계로 진행을 하지 못했고 우리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손아운서도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일이 있었죠? 저희 그 할머니께서 급하게 수술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잠깐 저도 집이 진주라서 거기에 주말을 이용해서 내려갔다 왔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대로 이제 회복을 하시는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약간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그게 사실은 더 걱정거리죠. 아, 그렇군요. 이 손아운서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잘 보살펴 드려야 되는 그런 또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별일이 없었지만 우리 둘의 부재로 인하여 본인은 굉장히 하고 싶었다는 이런 후문이 있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스토커에 열정은 보였으되 참가하지는 못했던 우리 박세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세훈입니다. 근데 소문이 잘못 났네요. 저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 아닙니다. 야야야, 좀 이렇게 좀 해줄 때 좀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지. 저희는 솔직한 방송. 좋습니다. 자, 대신에 할 땐 열심히 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제주도를 가긴 갔는데 사실 비행기를 타면 사람이 항상 좀 뭔가 좀 설레는 그런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노래도 있고 비행기라는 노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설렜는데 거의 한 2시간 만에 다시 올라와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행기 표가 없어서 오전 11시 정도 12시 정도 비행기를 타고 오후 3시 20분에 올라오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그냥 가서 간단히 이제 문상만 드리고 그다음에 밥만 먹고 이제 올라오는데 올라오기로는 여기 거의 8시 막 이때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당시 이제 날씨가 굉장히 비가 좀 내리고 비는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이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면서 연착이 무려 2시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제주도도 거의 중국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태기장이 따로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굉장히 머문 시간은 상당히 좀 많았어요. 차라리 그 시간을 예상을 했으면은 물론 부장께서는 상중이지만 거기 문상을 갔던 일행들과 어디 바다라도 가서 회한사라도 좀 먹자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했는데 공항에서만 2시간을 있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좀 힘들었습니다. 자리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리가 나면은 앉아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벤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카우치라 그래야 되나? 그런데 좌석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자리가 비면은 바로바로 그 자리를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앉았던 그런 모습들. 자, 저희가 2주 만에 찾아뵙는 가운데 굉장히 좀 프로야구의 뜨거운 이슈들이 굉장히 열기를 달궜는데 자, 어떤 사건들이 좀 있었는지 손아운서 한번 좀 더듬어 주실까요? 2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역시 한화 이글스의 야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오늘 녹음 시점입니다. 4월 27일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 주말까지라고 해도 돼. 주말 3연전이었죠. 주말 3연전 특히 SK와의 주말 3연전이 백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롯데도 어쨌든 삼성과의 3연전을 5년 만에 싹쓸이를 하면서 이런 팀들이 굉장히 지금 야구의 인기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박 기자, 박 기자는 개인적인 팀이 있습니까? 응원하는?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
굉장히 아까부터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순위표를 이게 투수 순위표를 오랜만에 보는데 권혁 선수가 규정 이닝을 채우고 있네요. 아, 그렇죠. 이거를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뭐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발음이 좀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치과 치료를 받아서 아직 마취가 좀 덜 풀렸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왼쪽에 약간 좀 감각이 아직 얼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발음이 약간 좀 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저도 치과 치료 굉장히 오랜만에 받다 보니까 한 1, 2주 전에 굉장히 통증이 와서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마취가 이렇게 센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마취를 받고 이제 뭐 간단하게 밥을 이제 햄버거나 뭐 이런 걸로 때우는데 씹다 보니까 제가 제 입술을 씹어 먹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가 그 입술 있는 이 부근, 그 입 안에 부근이 약간 좀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쓰라린데 굉장히 쓰라렸습니다. 굉장히 쓰라린데 지금은 그 감각이 없는. 예.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그 조심스럽게 식사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이제 제가 말을 하다가 좀 발음이 새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자, 손아웃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지금 최고의 화제의 팀은 한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즌 전부터 굉장히 그 지옥 훈련이다, 뭐 김성환 감독 부임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화가 화제의 중심에 이렇게 섰는데 시즌이 개막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한화가 어쨌든 올해 프로야구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한번 떠올리고 싶어요. 지난 12일이었죠. 롯데와 사직 원정에서 저희가 소개를 했었나요? 그 빈볼 시비? 했었죠. 예. 했었나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 두 팀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네. 약간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자, 박 기자. 네. 그때 아주 메이저리그의 사례까지 굉장히 좀 검토를 해주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메이저리그는 어떻습니까? 어떤 빈볼 시비, 어떤 벤치 클리어링, 그라운드 대치 상황 이런 거 이유로 좀 반등하는 사례들이 좀 있지 않나요?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그 작년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 캔자스 시티가 그렇죠. 약간 깡패팀 이미지예요 지금. 그냥 막 싸우더라고요. 후려 때리고 다니는데 그 팀 요즘 잘 나갑니다. 엄청 잘 나가요. 사실 이게 역시 싸울 때 우리 같은 팀원끼리 좀 뭉치거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CBS 노컷뉴스 체육팀도 좀 이렇게 싸울 상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저를 보면서 말씀하세요? 아니 그거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그 요즘 어벤져스 2가 개봉을 해서 이 마블 시리즈가 굉장히 화제인데 이 뭐 어벤져스 1이 흥행을 한 다음에 그 미국 드라마가 하나 나왔어요. 에이전트 오브 실드라고. 네. 그 어벤져스 그 정말 똥 닦아주는 그 뒤처리 다 하는 그 실드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2화인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멤버들이 거의 오합지졸이에요. 다 개인 능력은 좋은데 따로 놀아요. 뭐 저 단합도 안 맞고. 근데 그 조직을 누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이 큰 위기에 빠지는데 그 보스가 그 적에게 딱 한마디를 해요. 넌 지금 큰 실수를 했다. 우리가 지금 오합지졸이지만 우리에게 너는 공동의 적을 만들어줬다. 해가지고 공동의 적이 생긴 순간 5명이 뭉쳐서 걔네를 박살내버리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거에 그렇군요. 지금 야구 분위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따로 놀고 좀 이게 조직력이 좀 합이 좀 안 맞더라도 어떤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은 이게 뭉쳐서 더 으쌰으쌰하고 그런 분위기가 지속이 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난 12일 롯데와 한화가 뭐 벤치 클리어링 사태를 벌인 이후에 한화가 10경기에서 7승 3패. 네. 무려 7승 3패의 호성적을 거두면서 지금 공동 4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12승 10패. 그리고 롯데는 다소 좀 성적이 그렇게 뭐 특출나게 좋지는 않습니다. 11경기에서 6승 5패. 하지만
이 6승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가 있는 게 바로 지난 주말이었죠. 삼성과 통합 5연패를 노리는 디펜딩 챔피언 삼성을 상대로 주말 3연전을 싹쓸이했다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좀 놀랍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손 아나운서 네. 지난 주말에 어느 경기를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봤나요? 저는 사직은 아니었고요. 제가 했던 경기는 그 목동과 수원이었습니다. 목동 수원. 예. 좀 영향가가 좀 떨어진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원에서 사실 또 약간 좀 농담성인데 박세훈 기자가 이제 스포티비에 가서 NBA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네. NBA에서 약간 가황으로 불리시더라고요. 네. 예, 가비지 게임의 황제라고 이제 불리시던데. 제가 중계하는 날은 3쿼터에 경기 끝날 때가 많습니다. 네. 중요한 경기는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경기가 그래요. 중요한 경기가 제가 충격받은 게 정규리그 막판에 서부 컨퍼런스 1등 골든스테이트와 동부 컨퍼런스 1등 애틀랜타가 붙는데 그 경기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그 경기가 예상이 됐었죠. 최다 30점 차까지 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런 경기들을 항상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매일같이 2경기씩을 담당을 하는데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수원에서 넥센하고 KT 같은 경우에는 3연패가 이제 3연승 3연패가 나오면서 뭐 그냥 넥센이 초반부터 싹쓸이를 하는 그런 경기라서 사실 뭐 말씀드릴 게 그다지 많지가 않고요. 그 경기에서는 그런 것들보다는 시스코 선수의 불펜 전환 뭐 이 정도가 이제 이야기거리. 그다음에 윤효섭 선수가 드디어 타점을 터뜨렸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러니까 손아운서나 KT 얘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좀 하기로 하고요. 답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도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이 굉장히 좀 가황에 안 풀려요, 있지 않나. 안 풀려요.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렇게 따지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갈 때마다 뭔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요? 야구장을 취재를 가거나 뭐 하여튼 갈 때마다 뭐 런던 올림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갈 때마다 뭐 그 펜싱 신아람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박태환 실격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터지고 그러니까 올해도 보통 이제 야구장을 이제 매일같이는 못 나가고 가끔 나가는데 뭐 마야의 노이트노런이라든가 그때 계셨어요? 네, 그때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연장을 가거나 승부가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펼쳐집니다. 제가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를 쓰기도 굉장히 지금 힘겨운 상황이고 어쨌든 그런데 이 두 분 가황의 기운을 좀 받아서 좀 쉽게 쓰는 기사를 좀 쉽게 쓸 수 있는 경기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개인적인 바람도 드러내고요. 자, 어쨌든 그 주말 경기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겠습니다. 한화와 롯데의 경기들인데, 그러니까 두 팀이 맞붙었다는 게 아니고 한화와 SK 그리고 롯데와 삼성의 경기인데, 한화 SK 경기가 굉장히 뭐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백미였어요. 세 경기 다 버릴 경기가 없었어요. 어땠습니까? 잠깐 간추려 주자면은 손아운서. 첫 번째 경기가 한화가 2대0으로 셧아웃 승리를 거뒀죠. 이제 영봉승 뭐 흔히 언론에서 영봉승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승리를 거뒀고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토요일 날 경기가 SK가 좀 앞서 있던 상황에서 마지막에 한화가 뒷심을 발휘했고 결국 동점을 만든 6대5까지 따라간 상황에서 김경원 선수가 이제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끝내기가 터졌죠. 끝내기를 터뜨렸고 그리고 어제 경기였죠. 26일 경기도 상당히 좀 재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화가 4대3으로 6회인가 뭐 역전을 했습니다. 역전을 했는데 앤드류 브라운, SK의 앤드류 브라운 선수가 홈런 8회 홈런을 때립니다. 그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게 이 앤드류 브라운 선수가 언더핸드 투수에게 타율이 뭐 1할도 안 되는 그런 약한 타자라서 김성환 감독이 정대훈 선수를 마운드에 올려 상대를 하게 했는데 보란 듯이 브라운 선수가 동점 솔로포를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한화가 어떻게 옛날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분위기가 넘어가서 한화가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다반사였는데 바로 이제 8회 말이었죠. 8회 말에 뭐 권용관 선수의 히트앤드런 그 안타 때 정범모 선수가 이제 1루 주자였는데 2루에서 3루를 가는 그 와중에 굉장히 멈칫합니다. 멈칫해서 뒤로 한번 쳐다봐요. 한 바퀴 돌죠. 그걸 약간 떡밥을 던진 거죠. 떡밥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브라운이 옳았구나 하고 3루로 송구를 하는데 그게 악송구가 돼서 그 더가웃 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정범모가 결승점을 올리는 이게 아주 깨알잼이에요. 그리고 이제 권혁 선수가 1과 3분의 2이닝을
막아주면서 3연승. SK를 상대로는 한화가 무려 9년 만에 수입 시리즈를 달성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주말 야구 경기의 어떤 꿀잼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때마침 한화는 정근우 선수가 돌아왔잖아요. 정근우가 오자마자 또 어떻게 일정이 SK와 또 붙게 됐고 그렇죠. 네. 정근우가 돌아온 이후에 4승 1패 네. 더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저도 토요일 경기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9회. 네. 어떻게 그 2사에서 그 2루에 최진행 선수가 나가 있는데 와 대주지 안 쓰대요. 그냥 가대요. 네. 결국 최진행 선수의 점수가 마지막 득점이 됐죠. 네. 그렇죠. 그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중계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방송 듣고 있다 보면은 저 중계 방송을 하는 캐스터와 해설위원이 어떤 마음이겠다라는 게 이제 대충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기호 선배하고 안치홍 해설위원이 중계를 했는데 저 두 사람 다 엄청나게 신이 나 있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목소리에서. 그렇죠. 이제 그 관중이 뭐 만원 관중이 들어오다 보니까 선수들도 힘이 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권혁 선수 이 그 한화 돌풍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권혁 선수랑 이제 통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통화를 해봤는데 진짜 굉장히 선수들이 재미있어서 경기를 하고 있다.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언론의 관심뿐만이 아니라 팬들의 관심도 한화에게 쏠려 있고 그리고 어제 만원 관중이었죠. 네. 세 번째 만원 관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대전구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13,000명 정도인데 어쨌든 그 인원들이 와서 열정적인 응원을 펼쳐주니까 선수들도 힘이 나서 정말 이 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겨줘야겠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끈끈한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한화가 참 이 경기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 한화가 지금 또 의미가 있는 게 12승 10패. 그 시즌 중반 아직 초반이죠. 계속 그 얘기 나왔어요. 한화의 5할 본능에 대해서 거의 5할 언저리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네티즌은 그런 걸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이 그 한화에게 작용하는 중력, 이 내려가려는 성질과 이 김성근의 이 특성. 끌어올리려는 성질을 만나서 계속 5할로 가고 있다. 네, 누가 그런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미안한 얘기지만 그 올해 프로야구 성적표는 그 일반 성적표 말고 또 하나 집계를 해야 되는 게 KT전을 제외한 성적을 따로 집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KT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근데 맞죠. KT전을 다 빼버리면 한화가 지금 리그 3위예요. 네. 두산, 삼성이 이어서 한화가 3위더라고요. 한화는 아직 KT를 안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그 한화랑 만나는 게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열리는 KT와의 3연전 그리고 더군다나 대전구장 홈구장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쨌든 지금 KT가 굉장히 뭐 최단 기간 20패 뭐 이런 그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안고 있는데 KT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팀의 어떤 보약과도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부인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미안한데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KT를 만나는 한화가 또 그 탄력을 받아서 어떤 또 행보를 이어갈지도 한번 관심을 끄는 그런 대목인데 한화가 이번 주에 만나는 게 기아와 롯데잖아요. 기아는 약간 좀 주춤하는 상태고 이 롯데만 어떻게 잘 넘기면 한화가 4월 말 5월 초에 한번 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정상 그러네요. 일정상 사실 이제 기아하고의 경기도 이제 김기태 감독의 기아와 또 사제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 그리고 뭐 기아가 좀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아도 지난해보다는 좀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 환골탈태한 두 구단이 만났을 때 또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이런 것도 좀 관심이고. 전 다른 것보다 어느 감독님이 먼저 누우실지 그래도 관심이네요. 아니, 누운 거는 김기태 감독 아니었습니까? 김성 감독도 그 뭐 SK 시절에 세게 하기로 뭐 유명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주말 경기죠. 다음 주 주말 경기가 완전 빅 경기, 빅 매치입니다. 롯데와의 경기. 롯데와의 경기 이거는 뭐 저희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빈볼 논란 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습니까, 손아운서 그 경기?
사실 뭐 그것이 그날 경기 그 시리즈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제 그거는 하나의 이제 이야기거리로 남겨두고 선수들은 이종훈 감독이나 김성근 감독이 얘기를 했던 대로 경기에만 좀 집중을 해줬으면 하고 그렇게 될 때 더 좋은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뭔가 일이 나도 네.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태균 선수가 그 유니폼 안에 뭘 좀 이렇게 꼭 좀 껴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어떻습니까? 과자하면 뭐 동양 오리온스 뭐 이런 식으로 매기는 거지.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아, 롯데 과자 만들잖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아니면은 그 롯데 샌드를 딱 해가지고 너희는 모래알 뭐 이런 거. 그 예전 실제로 김성근 감독님이 했던 거 아닙니까? 어제 대학 강연에서. 뭐 강연에서. 네.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박 기자가 센 얘기를 해줬네요. 그러게요. 아니 뭐 하려면은 그 정도는 해야죠. 덮고 갈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화 그 블랙홀처럼 네. 사실 지금 뭐 말이 한화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마약 야구라느니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중독성이 많죠. 있는 한화의 야구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정말 한화 경기를 보면은 뭐 원사이드로 넘어간 경기들이 없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끝까지 언제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알 수 없는 이런 분위기들. 사실 이제 그 빈볼 논란이 나온 것도 하나의 어떤 그 무서운 뒷심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11경기였죠. 롯데와의 경기에서 8대1로 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따라붙어서 8-9에 따라붙어서 그거를 동점을 만드니까 이런 것들이 참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야구 팬들까지도 다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올해 지금까지 3연전 중에서 한 3주 전이었나요? 하나와 LG의 3연전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 정말 3연전. 야구의 그 최고 정점과 밑바닥이 다 나왔던 시리즈거든요. 그 시리즈는. 네. 어떻게 바뀔래 그렇습니까? 일단 어떤 특정한 번트 상황에서는 포수가 3루 커버를 가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두 경기를 걸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한화가 당했는데 그걸 똑같이 되갚아주는 장면도 있었고 그 봉준군이 정말 기사회생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경기가 거의 9회부터만 봐도 이게 볼만한 그런 경기의 연속이었잖아요. 저는 그 시리즈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경기를 통해서 사실 한화가 불안한 점도 노출했죠. 좀 기본이 좀 덜 되어 있는 모습도 있었는데 반대로 한화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약간 끈질긴 면이 생겼구나. 그거를 좀 엿볼 수 있는 시리즈이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권혁 선수 통하다 보니까 이제 권혁 선수는 사실 삼성의 거의 성골이나 다름없는 선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2년에 삼성에 입단을 해서 우승 반지만 7개를 꼈던 이런 권혁 선수인데 지난 시즌까지 삼성에서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봤던 한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조직력이라든가 어떤 끈끈함, 응집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있는 걸로 이렇게 여겼는데 와서 보니까 올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새롭게 자기도 오고 뭐 지금 여러 선수들도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성근 감독이 일단 왔기 때문에 그 지옥 훈련 이런 걸 겪으면서 굉장히 팀 컬러가 끈끈해졌다.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팀으로 변모를 했다고 이제 권혁 선수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기, 그러니까 이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박세용 기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야구 팬들이 지금 한화 야구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손아섭는 한화를 좀 응원합니까? 그 사람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 강팀을 보면서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약팀을 보면서 좀 저 팀이 잘 나가면 내가 더 좋을 것 같다. 뭐 약팀의 나를 이제 좀 빗대 가지고 그렇게 응원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넥센도 그랬었고 지금의 한화 지금 당장의 한화는 다르지만 몇 년간의 한화도 그렇고 좀 약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심정적으로 좀 더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건 있었죠. 그리고 그렇죠. 이번에 3연전을 KBS N스포츠가 하지 않았어요? 대박이 터졌죠. 시청률 난리 났죠. 난리 났습니다. 네. 얼마나 나왔습니까? 사실 그 정확한 지표는 모르겠는데 어제가 1.9가 나왔던데. 그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팀들이 어떤 팀들이 경기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청률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첩에 따라 그렇죠. 그 롯데 대 기아 타이거즈 라든지 LG 두산. LG 두산은 생각보다 조금 그래요? 덜 나옵니다. 그래요? 예. 롯데와 기아가 일단 기본적으로 흥행 보증 수표고 그다음에 좀
비교적 시청률이 떨어지는 팀들이 이제 뭐 넥센이라든지 SK라든지 이런 좀 약간 팬베이스가 약한 팀들이 있어요. 이제 그 한화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중간쯤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어서 그 상대하는 팀도 이제 SK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아주 잘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지는 못하는 경기였는데 1.9 정도가 나왔다면 이거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대박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모 기사를 보니까 지금 뭐 2% 넘었다. 예. 뭐 이런 얘기들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맞습니다. 그 토요일에 그 6대5 역전 경기가 7대6 역전 경기가 나왔을 때 그때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에 SK 한화, KBSN 스포츠, 알럿 베이스볼이 동시에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손아운서 이름 없었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황이고 당신은 왕. 좀 더 해요. 좀 더. 두 분의 대결도 한번 우리가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정도의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화제도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이제 뭐 김성환 감독이 사실 이제 지난 20일 경기였죠. LG전에서 마운드에 처음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권혁 선수 다소 흔들리는 모습 뭐 이런 거를 보여서 올라갔다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가볍게 뺨을 터치해 줍니다. 싸다구 힐링. 싸다구 힐링, 뭐 따귀 힐링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뭐 손자국이 날 정도로 그렇게 때린 건 아니고 심정적으로 제가 손아운서를 볼 때 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은 좀 있는데 그러지는 않고 이렇게 살짝 손아운 잠깐 한번 왜 이러세요? 이렇게 살짝 어루만져주는 이렇게 한번 확 끌어갈기고 싶기도 하는 마음이 좀 있는데 어쨌든 어루만져주는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어제도 이제 김성환 감독이 올라갑니다. 마운드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때리지는 않고 권혁 선수를 이제 격려를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권혁 선수가 이제 사진으로 보면은 어제 경기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혹시라도 손이 날아오지 않을까 굉장히 경직돼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굉장히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화제를 또 모으고 있는 게 바로 김성환 감독과 한화인데 이제 어제 이제 권혁 선수와 통화를 좀 했습니다. 솔직히 좀 어땠느냐? 무슨 얘기했대요? 뺨을 맞을 때 좀 어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솔직히 좀 당황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런 모습과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는 김성환 감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도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했는지 물어봤는데 권혁 선수 잘 기억을 못해요. 하도 얼어 있어서? 아니, 얼어 있어서가 아니라 별다른 얘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괜찮냐? 뭐 아프지 않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성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야구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치열하고 집중하는 감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마운드에 소위 행차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진짜 너 여기서 죽을 힘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 1구 2무 한 공은 아니고 두 번째 공은 없다. 뭐 이런 정도의 굉장히 거창한 말을 예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별달리 뭐 야 괜찮냐 뭐 아프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권혁 선수도. 근데 그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마음에 큰 힘이 됐다. 자기를 이만큼 믿어주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권혁 선수가 했습니다. 김성근 감독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많이 변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자기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얘기를 어떤 걸 보고 좀 느낍니까? 과거에는 정말 그 감정 표현이라는 게 더가웃에서 없는 분이었잖아요.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고 이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자기 본인 나름대로 메모하시고 뭐 이런 정도만 이제 계속 중계 카메라에 잡힐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어떤 상황을 넘겼다 긍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뭐 박수도 치고 뭐 환호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LG와 시리즈 때 그 마지막 그 번트 장면에서 상대 실책 나와가지고 끝내기 득점이 나왔을 때 그 정말 그 무슨 손자 재롱 보는 할아버지가 박수 치듯이 허허 웃으면서 박수 치는데 제가 야구 취재할 때 그래도 문학을 꽤 자주 갔거든요. 김성근 감독 시절에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김성근 물개 박수가 한때 좀 굉장히 화제였죠.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었는데 SK 시절에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자기가 뭐 그 특별히 가서 특타 같은 것도 지도하면서도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성훈 감독이 어쨌든 한화를 맡으면서 사실 한화가 전력적으로 굉장히 약한 팀 아니겠습니까? 이 팀을 가지고
그 예전에 SK를 맡았을 때 그때처럼의 어떤 기대를 갖는다. 이거 자체가 좀 무리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한화의 보살 팬들처럼 약간 좀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지켜보는 것도 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 기자?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 뭐 하다가 지금 받아치는 겁니까? 아니, 뭐 지금 찾아보다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화 이 정도로 가준다면은 사실 이제 그 최근 6년 동안 5번이나 꼴찌를 하고 동정표도 많이 받는 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화가 잘하면 잘할수록 어떤 그 안타까웠던 야구 팬들도 솔직히 이제 자기 응원하는 팀 아니면은 웬만하면 한화를 뭐 응원하는 네. 그런 야구 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화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롯데 팬 많고 뭐 기아 팬, LG 팬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들은 자기네 응원하는 팀 아니면은 딱히 뭐 이렇게 챙겨볼 정도로 관심 있는 팀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화는 그런 팬들한테 세컨드 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가 아니어도 챙겨보게 돼. 그러면 왜냐면 그게 아니면은 그 시청률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면 거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맞습니다. 그 소준일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한화 SK가 예상되는 시청률 범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섰다는 거는 한화가 이번 시즌은 그만큼 이제 그 다른 팀 팬들에게도 관심이 가게 만드는 그런 구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화가 올 시즌에 이제 제가 자료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올 시즌에 경기 시간이 제일 깁니다. 경기 시간이 제일 길어요. 예상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 20일까지인가 22일까지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시간 40분이나 됩니다. 3시간 40분. 리그 평균이 그렇게나 많이 나와요? 예, 리그 평균이 3시간 20분이었어요. 네. 3시간 20분인데 그거보다 무려 20분이나 많이 네. 경기를 합니다. 장난 아니네, 연장전도 많고 그것도 많고 왜 그러냐면은 투수 출장 수가 제일 많습니다. 네. 거의 6명에 가까워요. 5.84명인가 5.28명입니다. 5명이 넘어요. 유일하게 10개 구단 중에. 그러니까 투수 교체가 많으니까 그만큼 경기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그거의 대척점에 있는 게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 경기가 3시간 10분이에요. 하나보다 30분이나 짧습니다. 그리고 등판하는 투수 숫자가 4.16명. 그러니까 하나보다 한 명이 덜 그 등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체 시기 그리고 또 연습 투구하고 뭐 이런 거 따지면은 시간이 그것도 꽤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한화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선발 투수가 버텨내는 이닝이 8위입니다. 8위. 4와 3분의 2이닝. 리그 평균이 5이닝인데 그거를 못 지키니까 구원 투수들도 그거를 때우는 네. 그런 모습이 한화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제가 기사를 쓴 게 댓글을 보니까 그런 게 나옵니다. 삼성 경기 끝나고 나면은 한화 경기가 7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화 경기 자연스럽게 한화 경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 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기 응원하는 팀이 웬만한 팀보다 한화가 늦게 끝나니까 그 경기가 끝나면은 하고 있는 경기가 한화 경기예요. 그리고 9회에 여러 가지 엄청난 변수들이 많고 꿀잼이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화를 더욱더 사람들이 응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농구로 예로 들면 이번에 그 챔피언 결정전이 모비스 대 동부였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카드가 썩 좋은 카드는 아니다. 그래서 왜 안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모비스 농구는 모비스 팬만 보고 동부 농구는 동부 팬만 본다. 나머지 8개 구단을 응원하는 팬들은 이 시리즈에 그렇게 흥미를 갖지 않을 것이다. 근데 반대로 그 나머지 팀들의 관심을 받았던 팀이 전자랜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전자랜드 때문에 탈락한 SK 팬을 제외한 나머지 8개 팀 팬들은 전자랜드의 경기를 봤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시청률이나 아니면 뭐 온라인 기사. 포털 중계한 뭐 네이버 그 실시간 접속자 수나 그렇죠. 기사의 반응도 기사 반응도 예, 그렇고요.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양상은 다르지만 한화가 확실히 그렇게 만인의 세컨드 팀이 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언더독의 반란, 이 전자랜드가 엄청난 또 그 화제를 몰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바통을 이제 한화가 잇고 있다. 뭐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쨌든 한화의 선전 올 시즌 내내 한번 이루어지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롯데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롯데. 네. 이 롯데는 이제 빈볼 논란에 이어서 이 탱탱볼 논란도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탱탱볼 논란은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탱탱볼 논란이 뭡니까? 탱탱볼 정확하게 뭐죠? 모릅니까? 예, 뭐 정확하게 뭐죠? 탱탱볼 아니, 논란이 지금 야구를 중계하는 이 캐스터 맞습니까? 그거. 공인구 반발력. 공인구 반발력. 자, 이게 뭐냐? 제가 잠깐 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공인구에 대해서 크기라든가 무게라든가 어떤 반발 계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발력, 공을 딱 때렸을 때 얼마나 더 쭉쭉 뻗느냐. 이런 것들을 KBO에서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 결과가 17일 날 발표가 된 게 있는데 압니까? 예, 그거 아는데 그 샘플들을 조사했을 때 한 개 회사의 공이 그 기준치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게 걸렸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롯데가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롯데가 사용하는 게 이제 하드 스포츠라는 데입니다. 네. 하드 스포츠의 자회사 H&D에서 생산하는 공인구인데 그게 반발 계수가 있어요. 0.414에서 0.44까지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0.004 초과를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발 계수가 0.01 정도가 상승하면은 타구가 비거리가 한 2m 정도, 2m 정도 뻗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0.004면은 한 80cm? 80cm 정도 나가게 된다는 건데 사실 그 80cm로도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홈런과 그냥 담장에 맞는 공이 유의미한 차이가 될 수 있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이제 차이가 있을 거냐? 근데 문제가 된 거는 롯데 구단이 이거를 미리 알고 이거 공이 우리는 좀 잘 나가는 거니까 니네 풀스윙을 해라. 풀스윙을 해라 하면은 이 그러니까 알고 이걸 치는 것과 모르고 치는 것과 다르죠. 차이가 있을 거다. 예. 이런 의혹을 일부 야구 팬들이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롯데가 탱탱볼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탱탱볼 논란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롯데가 그 당시 제가 기준으로 따지는 거는 20일 경기까지예요. 20일 경기까지 홈 10경기에서 홈런이 18개가 나왔어요. 롯데가. 네. 그리고 원정 7경기에서 5개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확연하다 보니까 다른 팀 팬들이 야 롯데 뭐 지난해 CCTV 논란도 있었고 뭐 이런 사태를 접으려고 좀 화끈한 야구로 공격 야구로 이걸 접으려고 이거를 일부러 탱탱볼을 쓴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네. 나오면서 예. 이제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혹을 몰랐던 겁니까? 탱탱볼이 이제 롯데 것이었다라는 그런 건 몰랐죠, 제가. 공부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뺨터치 한번 받아야겠네요. 이 반발 계수 같은 거를 우리가 논할 때 이제 메이저리그나 다른 일본 리그 이런 것도 좀 비교를 할 텐데 박 기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 뭐 이런 반발 계수 논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이저리그는 딱히 모르겠고 일본이 최근에 좀 있지 않았나요? 최근에 있었죠. 반발 계수가 갑자기 확 높아졌다가 막 홈런 막 나오고 해가지고 그 시즌 중간에 공인구가 한번 바뀐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을 4개 업체의 공을 사용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8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4개 업체의 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를 KBO가 정해주는 거죠. 크기나 무게, 뭐 반발 계수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준치들을 정해주고 그 기준치에 적합하게 만드는 공을 선정을 해서 그거를 쓰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각 구단이 그 업체를 지정을 해서 씁니다. 네. 지정을 해서 쓰게 되는데 이제 일본도 이런 식이었어요. 일본도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를 통일구, 이른바 일본에서는 통일구라는 말을 씁니다. 통일구라는 거를 써서 단일 회사 미즈노죠 지금. 미즈노에서 사용하는 거를 한 몇 년 전부터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 건데 이제 NPB 일본 야구계에서 딱 보니까 반발 계수가 좀 높아서 이게 WBC나 뭐 올림픽이나 뭐 이런 데서 쓰는 공보다 반발 계수가 높으니까 이 국제 대회에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반발 계수를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낮췄는데 그해 201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해에 뭐 엄청난 투고 타저 현상이 온 거죠. 그때 제 기억에 퍼시픽 리그에 방어율 순위 보면 쌀벌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1점대가 아니면 5위 안에 못 끼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팀 평균 자책점이 무슨 뭐 2점대가 나오고 그리고 팀 홈런 100개가 넘는 팀이 없었어요. 맞아.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야구가 너무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조정을 합니다. 일본 야구기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선수들 모르게 제조업체랑 일본 야구기구 고위층만 알게끔 이거를 조정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타자들은 좋죠. 네. 타자들은 좋지만 투수들은 죽어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타구가 맞아 나가는 속도가 빠르고 멀리 뻗으니까 수비하기가 어렵고 홈런이 많이 나오니까 투수들이 그렇죠. 멍 때리기 그러니까 그야말로 혹사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맞아요. NPB 사무총장인가요? 총재까지 가토리죠. 총재까지 사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들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때 그 공인구 논란이 났던 게 결국에는 선수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수는 알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늘 던지던 뭐 시속 150짜리 포심을 어느 코스로 던졌는데 스윙을 했고 방망이가 어딜 맞았고 이런 소리가 딱 났어요. 그러면 투수는 대충 압니다. 저 공이 어디 가서 잡히거나 아니면 넘어가겠구나 하면 이 정도에서 잡히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 공이 넘어가 버리면은 그 투수는 알죠. 이거 좀 이상하다. 근데 그게 반복됐다는 거죠. 시즌 초반부터. 그래서 야, 뭐 이상해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언론에서 빵 터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실토를 하게 되죠. 네. 사과하게 되고 왜냐하면 전반기가 넘었는데 벌써 지난해 그러니까 2013년이죠. 2013년 전반기 됐는데 12년도에 홈런 전체 개수의 거의 60, 70%에 육박을 하는 그런 게 나오니까 이거는 이상하다 그래서 뭐 언론, 팬, 뭐 선수들끼리 추궁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실토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 비슷한 논란이 이번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검사를 했는데 반발 개수가 초과되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때마침 롯데가 홈런포가 펑펑 터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롯데를 제외한 다른 팬들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뭐 고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는 좀 문제 제기해도 뭐 문제가 없죠. 근데 어쨌든 그 롯데는 몰랐다는 거죠. 롯데는 뭐 사실 이제 그 롯데 구단 관계자 얘기들이나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게 그렇게 하면은 투수들은 죽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인구 업체에 공을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구단이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답니다. 근데 그 요구하는 게 대부분 투수들의 요구예요. 실밥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 뭐 기준에 맞게만 하면은 그렇게 약간씩 조절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기준에 맞는 거니까. 그렇죠. 기준 안에서는 뭐. 기준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자들이 이거를 하겠다고 바꿔준다? 그럼 우리 투수들은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야구는 투수 노릇이기 때문에 투수들의 얘기를 나름대로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그 구단 관계자는 물론 그 하드스포츠 사장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하드스포츠 사장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야 니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달에 이 업체가 생산하는 공 개수가 36,0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00박스 그게 120개라고 그러거든요. 한 박스에. 그러니까 300박스니까 3,600은 아니고 36,000개 맞죠? 그렇겠죠. 그렇게 생산을 한다는데 그중에 한 타스를 12개를 가져가서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샘플 검사. 샘플 검사를 하니까 불시에 검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히 황당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KBO 같은 경우도 단일구를 지금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8월 안에 하반기 안에 업체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앞두고 자기네들이 미쳤다고. 그건 그렇죠. 만들어서 회사 망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냐. 이 사람이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러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공 만드는 기계를 20억 원짜리를 도입해서 왔대요. 이 업체가 솔직히 하드스포츠 들어봤습니까? 뭐 이름은 알고 있어요. 이름은 알고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미즈노는 들어봤죠. 그럼 미즈노 그리고 알죠. 메이저리그는 롤링스 예.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이 업체는 국내 업체예요.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그 중소업체다 보니까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모아서 이 사람이 큰 결심을 하고 그 기계를 도입을 해서 북한 개성에 공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북한에 공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성에 있고 파주에 있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그쪽에 좀 몰려 있어요. 뭐 인건비가 싸니까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그걸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장비를 도입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망하자고 이거를 했겠느냐. 그건 설득력 있네요. 그리고 이게 공이 굉장히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그날의 어떤 그 습도라고 해야 될까요? 습도
뭐 그런 것 때문에 공 안에 있는 실의 어떤 수분율 이런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만약 습도가 높으면은 반발 계수가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는 거고 습도가 높으면은 사실 이제 그러니까 맑은 날 타구가 쭉쭉 뻗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비 오는 날 습한 날은 타구가 좀 죽죠. 좀 죽죠. 눅눅하고. 아무래도 공기 중에서도 저항이 세니까.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억울함을 좀 호소를 했던 그런 어쨌든 논란은 사그라드는 듯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롯데의 경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논란 이후에 이제 그 논란이 된 공은 다 수거해 가고 그다음에 새 공을 받아와서 경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사직 주말 3연전 펑펑 터졌죠. 펑펑 터졌죠. 강민호 번저강의 주인공 강민호가 윤성환을 상대로 홈런을 빵빵 터뜨려주고 근데 그 이후로 홈런이 8개인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면은 그 공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박 기자? 어떻습니까? 다른 거보다 삼성 마운드면은 어느 정도 검증은 됐네요. 네. 올해는 롯데가 센 걸로. 예. 근데 반발 개수 때문에 홈런이 많이 나왔다도 사실 부정할 수 있는 명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기준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계속 봐야겠네요, 이 부분은. 지금은 롯데가 타격감이 좋은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 같은 경우도 사직에서 롯데보다 홈런을 더 많이 터뜨린 구단입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10경기에서 18개 날렸잖아요. 한화는 3경기에서 6개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원정팀들이 사직에 와서 홈런을 몇 개 쳤는지도 똑같이 살펴보면은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동시에 비교를 해봐야 이제 사직 구장과 다른 구장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를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거는 4월 달에 사직 파크 팩터랑 4월 이후에 파크 팩터 이제 시즌 끝나고 정리해 보면은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답이 나올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제 근데 그 박 기자 얘기도 맞는 게 그 반발 계수가 정말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치를 따져 보면은. 사직에서 올해 그 4월 20일까지 평균 2.7개 홈런이 터졌어요. 근데 잠실은 1.6개 뭐 이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4월 20일까지 한 경기당 홈런 개수가 2.01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구장들은 그 언저리예요. 평균 사직이 약간 아웃라이어식으로 확 올라가 그렇죠. 있다는 확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그만큼 좀 커졌었던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논란 이후에 롯데가 잘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 표본도 좀 적었고 시즌을 끝까지 좀 놓고 본 다음에 롯데가 부정한 공 이른바 어떤 분은 스테로이드 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사단이 날라면은 자 만약에 제가 진짜 나쁜 놈이고 만약에 구단 주고 막 이러면은 우리 공격할 때는 그 공을 싹 밀어놓고 그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혹도 있었어요. 수비할 때는 싹 공을 바꾸고 그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제가 쓴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은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팬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나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발각이 되어 보세요. 롯데는 그냥 야구단 접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난해 그런 것까지 있었으니까.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CCTV 있었으니까. CCTV 불법 사찰 사건이 있었잖아요, 롯데가. 그런 생각 드는데 예전에 뭐 반 농담이었던 것 같긴 한데 거의 농담이죠. 그 선동열 전 이제 기아 감독이 삼성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주니치 시절에 요미우리 원정을 가면 도쿄돔에서 하잖아요. 공을 빵 던져요. 방망이에 딱 맞았어요. 느낌이 왔어요. 이거는 펜스 앞에서 잡힌다 했는데 담장을 넘어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혼자 그 도쿄돔 안에 이제 그 안에서 공기가 돌잖아요. 느낌상 주니치 공격할 때 이 바람 방향이 외야에서 내야로 그런 이야기가 요미우리가 공격할 때는 내야에서 외야로 불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건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때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랑 좀 비슷한데요. 그거는 뭐 거의 뭐 입증이 불가능한 그리고 실제로 그럴 일도 없고 하긴 한데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런 좀 상상력을 좀 펼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거는 이승엽 선수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승엽 선수가 2006년이었나요? 41홈런을 그리고 도쿄돔에서 많이 때렸기 때문에
이승엽 선수가 얘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돔이 전반적으로 파크 팩터로 따졌을 때 홈런이 좀 나오죠. 돔이 그렇죠. 전반적으로. 네, 돔이 어쨌든 공기 저항이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바람이 좀 적으니까. 근데 사직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기 자체가 굉장히 좀 얇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근데 경기장 취재를 하다 보면은 바다와 가까워서 보면 좀 눅눅한 바람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보면은 공이 타구가 쫙쫙 나간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 담장도 굉장히 높잖아요. 높죠. 높죠.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는 사직이 어떻게 좀 구장별로 따져 보면은 2루타가 제일 적은 구단이 아닐까 좀 생각 좀 해봅니다. 그건 한번 자료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담장을 직격하면은 꽤 높다 보니까 바로 그 외야수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루타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최준석 선수의 얘기긴 한데 워낙 느리기 때문에 그 선수는 본인 발부터 그러니까 이대호도 역시 사직구장에서 2루타를 많이 못 때렸어요. 그리고 일본 야구 경기를 보면은 역시 도움이 많다 보니까 이대호 선수가 장타를 때리고도 2루에서 아웃되는 장면을 근근히 나와요. 봤던 2루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있으니까. 저는 그 사직 담장 높이 하면은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예전에 어떤 한 술 취한 팬이 그 무슨 선수한테 사인 받겠다고 경기 중에 그 사직 외야 담장에서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그 선수한테 갔어요. 근데 그걸 보고 누가 부러웠나 봐요. 누가 뒤에서 뛰어내리는데 그게 영상이 이제 걸린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발목이 부러졌어요. 아, 그렇죠. 그게 비교적 최근 아닌가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네, 제가 그거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본인 아니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사직이 정말 외야 높이가 후덜덜하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롯데의 상승세 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손아운서? 롯데 상승세는 역시 2명의 외국인 투수가 린드블럼과 레일리 선수가 대단히 잘 던지고 있고 뭐 아두치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KBO 리그 자체가 그 3명의 외국인 선수들의 그런 그 잘하고 못하고의 그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상화도 올해 터졌죠. 이상화도 터졌고 그리고 분명히 장종훈 코치가 장타자들을 예전부터 한화에서 잘 가르쳤었는데 그 한화에 와가지고 롯데에 와가지고 좀 펀치력 있는 선수들을 잘 좀 조련을 시킨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롯데가 사실 이제 불펜이 엄청나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롯데의 선전이 반갑기도 하지만 이후에 이 투수력이 고갈되는 시즌 중후반 그리고 특히 더운 여름에 이 투수력이 과연 이 그 불펜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겠느냐. 지금 뭐 김승혜 선수도 저 2군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고비를 롯데가 어떻게 넘기느냐. 이게 바로 이거에 롯데의 올 시즌 성패가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휴식이 없으니까요, 이번 시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도 지금 뭐 마무리 윤규진이 빠져 있는 상황에 권혁이 저렇게 투혼을 펼치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정규인을 소화를 시킬 정도의 불펜 투수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면 좀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54개 공을 던졌는데 하루 쉬고 30몇 개 공을 던지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한화가 이런 또 한국 시리즈식 마운드 운영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화는 지금 조금 공감이 가는 게 이 팀이 그 계속 4월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매년 그랬죠. 워낙 그동안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팀일수록 4월에 5할 이상을 찍는 게 상징적으로 크게 남을 수 있거든요. 이게 물론 국내 야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덜하긴 한데 4월 순위가 보통 갑니다. 큰 틀에서는 그대로. 그래서 아마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선수들의 자신감도 그렇고 김성 감독의 확실한 승부수인 것 같아요. 4월을 일단 찍어야 그 중간 이후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뭐 하나와 롯데 주말 3연전을 싹쓸이했던 그 두 팀을 위주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프로야구 열기가 지금 뜨겁지만 사실 그 관중은 그렇게까지 많이 늘지 않았다. 지난해보다 좀 줄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지금 날씨도 좋고
이제 야구 보기 엄청 좋은 계절이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TV 중계도 좋지만 야구장에 가서 또 그 선수들이 직접 뛰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직접 만끽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뉴스토커 51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좀 징검다리 퐁당퐁당 이렇게 우리가 녹음을 했는데 뭐 우리도 이제 바쁜 일정 그리고 돌발 변수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주에는 꼭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면서 지금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는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